트럼프는 그럼 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트럼프의 관세 협상 이면엔 사실 이 부분이 집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러한 관세 미친 짓을 벌일까요? 자, 그러려면 이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면서 하지 말아야 할 불문율을 깬 게 뭐가 있었죠? 이번 공습은 그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은 많이 서로 간에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이 다르다고 보는 것은 첫 번째로 민간인 학살, 두 번째로는 문화재,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해 줄 수 있는 공장, 농가 이러한 부분들, 서로 간에 싸움이 끝나더라도 경제 회복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예 경제 회복조차 하지 못하게, 그리고 에너지 산업, 원래는 이러한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는데요,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에서는 이것들을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서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LNG는 최고치의 기록을 할 것이다. 이 다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캐나다와 트럼프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캐나다와 관계. 자, 그렇죠. 사실 뭐가 있냐면 트럼프는 명분을 뭘로 세웠냐면 이 마약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많은 난민은 누구로부터 온다?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이민자를 다 추방하겠다. 캐나다와 멕시코, 니네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왔고 마약도 니네 때문에 들어온다. 난 너네들을 다 없앨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해요? 관세를 부과하는 게 두렵다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너네 관세 두드려 맞기 싫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24년도부터 이미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의 캐나다 총리인 마크 카니가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를 냅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캐나다 총리가 탄생해요. 자, 그래서 지난 백악관에서 뭐라 그랬죠? 5월 7일 날 캐나다는 부동산 물건이 아니다. 절대로 부동산 물건처럼 경매에 올라올 일이 없다 라고 하자 트럼프가 절대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판결문에 뭐가 있었냐면 너네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30% 35% 매기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 자체가 헌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근거여서 너네 이거 금지한다 라고 나온 판결이 나온 게 사실은 이 구도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미국 스스로는. 자, 그러면 미국은 사실은 불법 이민자들과 마약을 중점으로 너네 51번째 주라고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표면적인 한 부분일 뿐,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들이고 있는 원유의 수입은 대부분은 95% 이상이 캐나다로부터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가 하루에 생산량이 약 하루에 400만 배럴 정도 생산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400만 배럴을 하루에 생산을 캐나다에서 하면 미국이 얼만큼 들여오느냐? 하루에 388만 배럴, 거의 100%에 가깝죠. 100%에 가깝게 캐나다로부터 들여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 구도가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에 서로 관세 지금 보복을 서로 하고 있거든요. 너네 30% 부과야? 그럼 우리도 30% 관세 보복이야. 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를 막겠다고 해서 당선됐는데 트럼프에 굴복하면 쫓겨납니다. 탄핵 당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보복으로 싸우는 건데 서로 수입과 수출이 막강한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러면 꼭 캐나다로부터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중질 원유라고 하는 원유 자체가 다릅니다. 원유 자체가 달라요. 중질 원유가 뭐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중질 원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캐나다 또는 러시아라고 보셔야 돼요. 러시아 쪽 글로벌 헤비 오일. 그런데 러시아가 과연 미국한테 이런 것들을 거리도 멀어 잘 해줄까요? 가장 좋은 곳은 캐나다죠. 그러면 중질 원유가 뭐예요 도대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드리면 좋냐, 여러분들이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뭐가 있어요? 경유가 있고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잖아요. 미국은요 이미 모든 산업의 체계 자체가 중질 원유를 중점으로 돌아갑니다. 중질 원유를 중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편하시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급 휘발유 산업 체계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경유를 넣으면 망가지겠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사오는 이 원유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이 원유 사업을, 이 파이프라인을 거대하게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캐나다의 이 중질 원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빠르고 값싸고 저렴하고 규모량이 좋은 공급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파이프라인 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이걸 가져왔는데 조금 아시아에다가 팔자. 캐나다를 우리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캐나다로부터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 거잖아.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면 만약에 우리한테 협력을 하면 이 사오는 게 앞으로 사올 필요 없이 우리 거잖아. 그러기 위해선 이걸 빨리 준비를 해놓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구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거가 되는 건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어떻게 하자? 아시아에다가 다시 갖다 팔자. 캐나다로부터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아시아에다가 다시 수출하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이제 안 사도 갖고 있잖아. 나머지 수출하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참여 희망을 얘기한 적 없는데 한국과 일본이 수조 원 달러를 들고 기다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엑슨모빌과 이런 거대 석유 회사들이 손절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노리는 겁니다. 자, 왜 그래요? 중질 원유는 미국이 가져다 쓰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 가져다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아시아에다가 갖다 팔 계획인 거죠.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서 일본은 이에 대해 금융, 신용, 보증 등 알래스카 사업이 성공을 가정한, 저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이거에 대한 자본이 만약에 실행된다면 자본이나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의 5,500억 달러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투자, 돈이 필요하면 투자를 하겠다. 한국이 와서 이거를 한다고 할지 과연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요청하는 게 548조 원이다. 일본이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은 한국이 한다고 했을 경우나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7월 30일 날 주목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심리를 거치고 나서 트럼프가 대법원 상고를 할 여지가 바로 아마 있을 걸로 보이지만, 이 지금 소송에 제기된 법률적인 주장이 너무 세다. 관세 조정은 백악관 국회의 권한인데 이거를 확대해서 비상경제 체제를 선포하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은 트럼프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률적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트럼프조차 쉬워 보이지 않아서 주목되는 점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정말로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관세 협상의 전면 무효화에 대한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관세 협상을 이미 한 곳들은 관세 재협상, 그리고 관세 환급 소송,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내에 행정명령이 떨어지면서 너네 관세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대로 받으면 안 되고 기존대로 받아라 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서 7월 31일 이게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관세가 전면 무효화될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트럼프가 8월 1일까지 급하게 끝내려고 하는 것은 7월 3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 재판일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좀 중복된 내용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중복되는 걸 좀 뺐어야 한다고 뺐는데, 근데 아무리 빼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내용만 가지고 사람들이 듣다 보면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하는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자료가 줄지 않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자료가 총 120페이지거든요. 120페이지인데 원래는 몇 페이지 정도 됐냐면 218페이지였어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 줄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제가 봤을 때 한 15페이지 정도는 중복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잘 줄여볼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었죠? 아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조하는 곳이지 맹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끼리 이제 세계 돌아가는 것들을 공부해보고 배워가면서
이런 게 아닐까?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추론을 세워보는 곳인데, 분명 제가 틀린 구간들도 있을 거고 빈약한 구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저도 주의하고 그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로는 일본이 5,750조에 달하는 5,500억을 정말로 투자한 게 맞는가? 허울뿐인 내용이 아닌가? 그 실질적인 내용에서 공개된 건 30조 원인데 나머지 720조 원은 정말 실존하는 금액의 투자의 성향인가? 아니면 말뿐인 내용인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548조의 투자 요구치를 맞출 필요가 있는가? 맞춘다 하더라도 관세가 이러한 법적 무효가 될 경우에는 이거를 환급받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주목해서 정부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